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김동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차고 빛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2024년 한 해는 제 발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안전운전 교육도 실시했고요. 또 임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다시금 돌이켜보면 김 팀장에게도 굉장히 좀 보람된 시간들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임직원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올 한 해도 저는 지치지 않고 즐겁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첫 번째 영상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과거에도 몇 차례 다뤘던 영상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 긴급 출동 서비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웰푸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긴급 출동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표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 웰푸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종마다 긴급 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공통적인 서비스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 서비스 중 그 첫 번째, 바로 긴급 견인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은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종에 따라서 일부 견인 서비스가 제한이 되던 차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바로 2톤 이상의 화물 차량부터는 저희가 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좀 대폭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2톤 이상의 차량들도 견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웰푸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차량은 견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승용 차량은 70kg, 그리고 전기 승용 차량 100kg, 그리고 1톤 이상의 화물 차량은 10kg까지 무상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견인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잠깐 현장에서 이따금 질문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견인을 요청했는데 이 무료 견인 거리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종종 주시기는 합니다. 저희 KB손해보험이 이 무료 견인 거리가 초과됐다고 해서 딱 그 거리만큼만 가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는 저희가 차량을 견인해 드리는데요. 단 이 무료 견인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1km당의 추가 요금을 납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킬로미터당 2,200원에서 2,800원까지 요금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요. 이 요금은 출동을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 현장에 출동하는 출동 매니저께서 한 번 더 얼마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견인을 해야 되는 거리가 꽤 멀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펑크 수리 서비스는 승용 차량에 한해서만 좀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일부 조금 확대가 돼서 1톤 화물 차량까지는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는 가벼운 펑크로 인해서 응급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 매니저가 출동을 하는데요. 현장에 방문해서 즉시 수리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지렁이를 박는다 라고 부르는 이 타이어 플러그라는 소재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타이어 펑크가 여러 군데 났다든지, 혹은 타이어가 막 찢어져서 완전히 수리가 불가능한다든지, 이런 응급처치가 곤란한 경우에는요,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가 아닌 견인 서비스로 대체해서 가까운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이어 수리 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수리받고 계속 그냥 운행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렁이로 수리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수리 방법입니다. 우리 영업소마다는 어떤 특정 주기를 가지고 매번 순회 정비를 각 차량마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비를 할 때는 내 차량에 이런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비하러 온 정비기사님께 꼭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교체를 하셔서 2차, 3차 주행 중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레이크라든지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임직원분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된 정비입니다.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세 번째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 서비스입니다. 긴급출동은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저희 KB손해보험도 겨울철 특히나 출근 퇴근 시간이 되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고객님들의 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충전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 충전 서비스 역시도 타이어 펑크 수리처럼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차량이 방전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저희 출동 매니저가 출동해서 점프선을 띄운다라고 하죠. 인위적으로 배터리끼리 물려서 시동을 걸어준 후 엔진만 움직이게 해드리고 돌아가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방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내 차량의 방전이 2회 이상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배터리 셀 안에 증류수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긴급 출동은 연간 쓸 수 있는 무료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배터리 방전으로 2회 이상 출동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꼭 순회 정비를 받으실 때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꼭 순회 정비 때 배터리를 교체하신다든지 점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충전 서비스는 추운 계절이라든지 아침, 저녁, 이슬이 맺히는 시간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서비스입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바쁜 시간에 콜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현장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출퇴근 시간대는 최대한 서비스 매니저를 증설해서 빠른 조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몰릴 때에는 다소 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때에는 너그럽게 좀 기다려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긴급 출동에는 비상급유 서비스라든지 기타 등등 퓨즈 교환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혹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타입 이외에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평소와 조금은 다른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는 견인을 통해서 가까운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하신 후 차량을 점검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전기 차량을 운행하시는 우리 임직원분들은 간혹 전자장비가 오류가 나서 차량 먹통이 되어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 운행하지 마시고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하셔서 정비소에서 즉각 점검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임직원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긴급 출동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오늘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숙지하셨다가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셨을 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고객센터를 연결하셔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들을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들께 긴급 출동 요청할 때 한 가지 꿀팁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임직원분들 긴급 출동 요청 해보신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1544-0114 저희 고객센터로 연결할 텐데요. 전화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모든 상담원들이 AI 상담사로 대체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AI 상담사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출동 부르려면 막 2분, 3분씩 휴대폰으로 자꾸 숫자만 누르라고 이렇게 시키는데요. 정말 저도 가끔 고객센터 연결하려고 하면 짜증부터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제가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는 AI 상담사가 아니라 우리 실제로 사람이 전화 연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을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볼까요? 국민의 평생 희망 파트너 KB손해보험입니다. 디지털 ARS를 이용하시려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주세요. 자동차 사고 접수는 1번, 자동차 고장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 보신 것처럼 고객센터에 전화를 연결하신 다음에 꼭 디지털 ARS를 이용하시려면 1번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아니오인 2번을 눌러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2번을 누르게 되면 사고 접수할 거냐, 고장 출동을 요청할 거냐 라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때가 핵심입니다. 고장 출동인 2번이 아니라 사고 접수인 1번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고 접수는 AI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사고 접수 부서의 상담사가 연결이 되면 내 차량이 고장났어요,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상담사가 임직원분들이 계시는 현장으로 응급조치 매니저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겁니다.
AI가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 기다리는 게 정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잘 기억하셨다가 급할 때 사고 접수 부서로 꼭 연결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 한 가지 전달드리도록 할 텐데요. 2025년부터는 우리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실시가 됩니다. 해서 반드시 차량 안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소화기 비치는 응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로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운전자 스스로가 응급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꼭 큰 화재에 대비하시게 소화기를 잘 비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2025년 새롭게 달라진 KB 긴급 출동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임직원분들의 안전 운전 덕분에 저희 KB손해보험의 손해율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 KB손해보험도 임직원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께 힘이 되는 채널, 김 팀장과 함께하는 롯데웰푸드 교육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용하고 신선한 자료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